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소유권 파트에 소유권 취득의 모습이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배우시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취득 시효하고 부합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취득 시효 중에서도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도 자주 나온 파트니까.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취득 시효가 뭔지는 뭐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줘서 이걸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고 그랬고, 취득 시효라고 그랬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자, 점유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법조문이 245조 제1항인데,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건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으면, 자,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러면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 물권 변동이죠. 자, 그러면 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건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거,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자, 원인은 딱 두 가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자, 우리가 배우신 거 물권법 총론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배우셨죠. 그럼 이것도 등기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자, 법조문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건 법률 규정이면서도 등기까지 요구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유취득 시효에서 등기를 해야 되냐, 등기할 필요가 없냐 그러면 이건 등기를 해줘야 돼요. 법률 규정이지만. 그 원칙에 대한 예외고요. 자, 그거 하나 이제 체크하셨고, 문제는 이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의 내용인데 이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 틀만 잘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또 역시 기본서, 뭐 기초과정, 심화과정 뭐 이렇게 가면서 살을 붙여주면 돼요. 항상 제가 뭐 수업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잘 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냥 갑이라는 사람이 자 A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A 토지까지 자기가 산 B 토지인 줄 알고, 자, 다 중간 과정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건 알 거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자, 요게 9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98년도부터 점유를 시작한 거죠. 누가? 을이. 그럼 을은 지금 자기 건 아니지만 그 A 토지를, 남의 부동산을 점유했는데 자기가 샀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소유의 의사로,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하게 몇 년간? 20년간. 그러면 결국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땅 위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사지도 않았으면서 건물 올리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주장해서 이게 뭐냐, 빨리 건물 철거하든지 아니면 이것까지 하려면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 딱 져놓고서는, 자, 당연히 이거 다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몇 년간? 20년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에요.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요건 파트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그럼 요건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점유죠. 점유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점유는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잘 정리하시고 오셨으니까 금방 정리가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점유취득시효 요건으로는 20년간 소유해서 평온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그럼 현재 만일에 98년도부터 2018년이 되면 20년이 되는 거고, 그럼 계속 을은 요 토지 위에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A 토지를 점유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갑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자, 결국 이게 자주점유나 타주점유에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현재 어쨌든 을은 A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는 20년간 계속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평하게 점유한 것으로 자, 뭐 해준다고요? 추정을 해준다고요. 점유권 파트에서. 그럼 추정을 받으면 갑하고 을이 이 A 토지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즉 소송 들어가게 되면, 그럼 입증은 을이 해야 되냐 갑이 해야 되냐 그 문제인데, 당연히 을은 자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평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갑이 해야 되겠죠. 그럼 갑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 나온다 그러면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원소유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게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진다. 기억하시겠죠? 정리하시겠죠? 그럼 을은 꼭 A 토지를 직접 점유를 통해서만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 자 점유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배우셨을 때 간접 점유도 점유다 아니다, 점유라고 배우셨네요. 그럼 간접 점유로도 취득시효 할 수가 있다라고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유가 잘 이해되시면 이쪽 부분이 아주 쉽게 들어가는데, 점유권의 파트에서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잘 정리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요건을 이제 따졌어요. 요건 다 갖춰졌습니다. 갖춰졌으면 두 번째는 당연히 그러면은 요건 갖춰졌으니까 결과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게 시효 완성이라는 거죠. 시효 완성. 시효 완성의 효과 들어가요. 자, 시효 완성 20년 딱 지났으면, 그럼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을이 저 A 토지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 뭘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을 시효 완성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을 같은 사람을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해달라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죠. 그래서 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보셔야 될 게 등기 청구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과 그 다음에 상대방이 누구냐, 자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성질은 아직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들어가줘야 되니까 상대방 잡습니다. 자, 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우리 이 점유취득시효의 아주 확고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판례는 자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냐면 요 시점. 자, 요 시점이 뭐예요? 시효 완성 당시죠. 시효 완성 당시 누구한테 하냐면 진정한 소유자한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 요 당시 소유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시효가 완성될 당시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라, 시효 완성 주장해라, 이 얘기죠. 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시효 완성의 효과로는 두 번째 볼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럼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다. 자,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야 되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기준 하나만 잡으면 법은 아주 단순해져요. 그러면 괄호 3번 같은 거 들어가 보죠. 자,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됐다고 얘기는 팔리고 팔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까지는 이런 얘기죠. 시효 진행 중에 그랬으니까 아직 완성 전이겠네요. 자,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병한테 넘어가고 정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전전양도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람인데, 그럼 얘는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청구권이 발생된 거고, 그럼 등기청구는 누구한테 하냐 얘기인데, 갑한테 해야 되냐, 병한테 해야 되냐, 정해야 되냐, 자 전부 다 아무나한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고민할 게 아니죠. 뭐 당시? 요때 진정한 소유자 찾으면 되죠. 그럼 갑에서 병으로 시효 완성 전에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이라는 사람이 쭉 가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정한테 해야 되는 거죠. 정한테.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시효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 전에 등기가 넘어가고 해서 맨 마지막으로 등기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괄호 4번 비교해서 보시면, 자, 여기는 취득 시효 완성 후 그랬어요. 자, 이전 등기하기 전에, 이전 등기는 이제 시효 완성자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 전에 아예 이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경우까지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시효 완성됐는데 2019년도에, 자, 2018년도에 시효는 완성됐는데 2019년도에 갑에서 이제 병한테 소유권 이전돼 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은 2019년도에 소유권 이전 받았으니까 A 토지가 자기 거죠. 자기 거니까 을한테 가서 야, 내 땅이니까 빨리 나가. 자, 이렇게 주장할 때, 그럼 이미 2019년도라면 을 같은 경우는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등기청권이 발생되죠. 그럴 때 이 등기청권 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야, 20년간 이렇게 해서 시효가 완성돼서 내가 등기청권 가지고 있으니까 야, 등기해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글쎄 될까 안 될까 하는 게 아니라 요때 기준으로 보면 요때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이지 시효 완성 당시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럼 결국 병, 이 제3자에 대해서는 을은 시효는 완성됐다 하더라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시효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자는 그 등기명인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여기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주는 거니까 항상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한테 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4단계로 나눠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시효 완성 이후에 법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복잡한 것을 보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을을 한 사람이 뭐 소송을 통했던 뭐 했던 등기까지 했으면, 자, 소유권 취득을 했을 텐데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입니다. 자,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으로 봐요. 아, 주의해서 봅니다. 원래 소유자 갑 있었다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효 완성자인 을한테 이전 등기로 받아오는데 원래 이전이면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는 이전 등기로 하면서 법적으로는 무슨 취득으로 한다?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맞지가 않죠, 등기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내는 거고. 이게 승계 취득이라고 그러면 아주 골치가 아파져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등기했을 때 이제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 효력은 어느 때 발생하냐, 그게 보통은 등기한 때 발생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러면 또 문제거리가 많아집니다. 점유 개시한 때 소급에서 발생돼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을한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등기한 2019년도에 그 A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 쭉 올라가가지고 98년도 점유 개시한 때, 요때부터 A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그냥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냥 간주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항상 점유 취득 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조금 공부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거, 주로 이제 점유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완성됐을 때 발생하는 등기 청권의 문제, 그 다음에 완성된 이후에 이제 법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게 나오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시효 완성자가 자,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그랬을 때 소유권 취득의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뼈대를 잡아 놓으시고 나중에 거기에 살을 살짝 이제 붙여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조금 테마식으로 정리할 부분들은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쌀쌀한 날씨에, 그다음에 집 밖에는 좀 위험하니까 집에 계시면서 좀 스트레스 좀 쌓이신다 하더라도 좀 자주 보시면서 반복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어차피 내년 우리 또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편하게 시험 치러서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